회사를 다닐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돈까지 벌 수 있고, 회사에서는 상하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크게 스트레스 받을 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달 대략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그래도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 받을 때보다는 이제 남는 돈만 해도 배 이상 남기고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수익이 저를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벌어다 주니까 저를 더 이상 안 찾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전에서 셀프 세차장하고 디테일링 샵을 운영 중인 임재석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디테일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세차는 차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코팅하고 그렇게 하고 것인데, 디테일링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데까지 틈새 이제 구석구석 찌든 때나 이런 것들을 싹 닦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세차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정도 운영하신 건가요? 운영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4, 5개월 정도. 원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세차를 원래 좀 좋아해가지고 한 6, 7년 전부터 계속 이제 취미로 활동을 하다가 세차장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은 이제 셀프 세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카드로 찍어서 하는 그런 옛날 방식이 아니라 시간제 예약으로 해가지고 나는 여유 있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매니아분들이 저희 매장을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비용 같은 건 어느 정도 나나요? 시간당 한 19,000원 정도. 개수대도 있고 뭐 탈수기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있나요? 세차를 원래 옛날부터 좋아하긴 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이제 주말마다 세차를 했었고, 취미가 일이 되면은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언젠가는 해보고 싶던 일이라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몇 대 정도 차량을 받나요? 디테일링이 아니더라도 이제 손세차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평균 한 3대에서 4대 정도, 많을 때는 한 7대 이상 할 때도 있고. 디테일링은 주로 어떤 차량들이 많이 받나요? 세차를 한 지 너무 오래된 차량들 있잖아요. 한 1, 2년 이상 됐거나 묵은 때가 너무 심하다거나 일반 세차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차들을 목적으로 하는데, 신차를 출고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신차면은 이미 새 차인데 받으러 오는 이유가 뭔가요? 신차라고 하더라도 출고하기 전에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야외에다가 이렇게 여러 대 막 엄청 많이 보관을 하기도 하는데, 뭐 차에 유막이나 이물질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세정해서 뭐 유리막 코팅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신차 패키지 겸 디테일링까지 하기도 합니다. 디테일링 기준으로는 한 대에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엔진룸이나 이런 데까지 완전히 차 전체에 대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링 같은 경우는 최저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 대략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개업하고 지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만족하신다는 게 금전적인 면으로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세차장인 만큼 공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 비용도 꽤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한 300 정도 되고, 여기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고정적으로 달마다 얼마가 들어가는 건 없고, 뭘 사서 교체할 때마다 그때만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에는 규모가 큰 공장에서 시설 관리를 했었습니다. 소방하고 시설 관리 쪽을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 세차장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종을 바꾸신 거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몸이 조금 고된 거는 있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좀 경력이 되다 보니까 편한 게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는 완전히 오로지 제가 몸을 던져서 일을 해야 돼서 조금 힘들다라는 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중국집 아들은 짜장면 안 먹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세차장 사장님은 자기 차들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그래도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끔 지나가다가 제 차를 알아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차가 이제 더러우면은 세차장 하는 사람이 차를 저렇게 끌고 다니나 할까봐 최소한의 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차가 이제 명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야 돼요? 예약 들어왔던 차량인가요? 네. 디테일링은 아니고 이제 손세차, 내일 모레부터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예약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일반 실내외 손세차 할 거고요.
실내 먼지 불어내고 청소기 돌리고 외부 세차하고 실내 닦아내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순서는 실내를 먼저 하는 게 좋은가요? 실내를 처음에 이제 할 때 이제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세차가 외부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하면 먼지가 이제 외부에 달라붙기 때문에 실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손세차나 디테일링 작업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손세차는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디테일링은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때죠. 이제 먼저 에어로 틈새 같은 데 있는 먼지를 싹 불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기로 다 빨아들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를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좀 효율성 때문에 에어로 불고 청소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세차를 해요. 이제 오염물들이 달라붙은 거를 프리워시 작업으로 싹 걷어낸 다음에 밀대로 닦아주고 고압수 쏴서 걷어내고 물기를 제거한 뒤에 시트랑 트림 같은 데를 닦아내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디테일링으로 바뀌면은 어떤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세정 코팅이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분류가 되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가죽 시트 전용 브러쉬가 있어요. 그 브러쉬로 이제 세정을 싹 해준 다음에 보습제나 이제 코팅제를 따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엔진룸 청소도 하고 트림 같은 데도 코팅 다 해주는 작업이 있고 휠 같은 경우에도 안쪽까지 다 닦아낸 다음에 코팅을 해주는 게 있고 도장면도 일반 세차로 잘 안 닦이는 오염물 같은 것들도 싹 제거를 한 다음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탈지가 된 상태에서 또 코팅을 해주고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게 디테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이 손세차 같은 경우에는 예. 비용이 얼마인가요? 중형 SUV 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다 세차 포함해서 6만 원 정도 합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SUV 차량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6만 원, 좀 더 큰 차는 뭐 7만 원, 카니발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디테일링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경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7, 28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에 있는 먼지를 틈새에 있는 먼지까지 에어로 다 풀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기로 실내 청소를 한번 싹 하려고 합니다. 청소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때 실내 닦는 거를 또 다시 합니다. 이제 매트 세정하면서 외부 세차를 진행할 겁니다. 비 오는 날 차를 타면은 신발이 젖은 채로 이 매트를 밟잖아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가지고 다목적 세정제로 불려준 다음에 모압수로 헹궈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링하고 또 차이는 이 세정제로 불려주고 폼으로 덮어가지고 브러쉬로 한 번 더 이렇게 싹싹 닦아주고 그걸 또 빨아들이고 이제 그런 과정이 차이가 있어서 구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파샴푸라고 해가지고 도장면을 닦아줄 때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파샴푸. 물을 여러 통에 받는 이유가 있나요? 만지는 때 쓰는 그 패드들에 한번 헹궈줄 때 이물질이 이제 묻어있는 채로 닦으면 도장면에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헹궈주는 개념으로 기계를 사용합니다. 특이하게 탈수기 대신 세탁기를 쓰시네요. 탈수기가 사이즈가 작아서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매트가 물을 먹으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고장날 수가 있어서 세탁기에다가 탈수 기능만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도장면 외부에 먼지랑 들러붙어 있는 오염물들을 풀려주는 걸 해주고 고압수로 이거를 싹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좀 냄새가 지독해. 약간 미용실 냄새가 나네요. 철분 제거제 해주는 거라 제동을 하면은 브레이크 분진이 이렇게 날리면서 휠에 달라붙기 때문에 검은색 휠인데도 아까 갈색으로 보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뿌려주는 거고 보라색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네요. 색이 바뀌었네요. 네. 이것도 이제 셀프 세차하는 분들한테는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 게 액체 상태로 뿌리면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염이 좀 심해서 조금 더 불려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물을 조금 뿌려주면서 좀 더 불리는 시간을 가져줄 수가 있습니다. 세차에 관심을 갖게 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셀프로 시작한 건 14년 정도 됐고
디테일링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검은색 그랜저를 샀는데 세차 싹 끝내고 왁스로 광을 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디테일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세차장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세차를 안 해도 가장 티가 안 나는 차는 어떤 색인가요? 아무래도 은색 계열이 제일 티가 안 난다. 그래서 세차를 애초에 안 하실 분들은 실버 계열의 차를 많이 사시죠. 보니까 막 문틈도 그냥 고압수로 하시네요. 이 문틈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다 들어오는 곳이라 여기에도 빗물에 의한 물때나 먼지 같은 게 많이 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웨더 스트랩이라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최종 방어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고압수로 다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까딱 실수하면은 안에 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해야죠. 이제 본세차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보였던 막 흙먼지랑 오염물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물리적인 접촉으로 한 번 더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본세차로 차 전체를 패드로 닦아주는 거를 할 겁니다. 아까 여기다가 화샴푸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세차를 할 때 일반 세차든 디테일링이든 거품이 덮여있는 그 모양새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폼렌스라고 하는데 폼으로 한번 덮어주고 나서 밀대로 이렇게 다 닦아낼 거예요. 아무래도 세차의 상징이 이런 거품이잖아요. 돈이 덜 되고 시간도 많이 쓰더라도 이런 과정을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개인적인 만족감도 높고 뭔가 또 세차하는 기분도 더 들고. 전에 직장 다니실 때랑 지금 수입 차이가 큰가요? 아무래도 수입 차이가 월급 받을 때보다는 이제 남는 돈만 해도 배 이상 남기고 있고 14년 동안 재미없는 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질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차할 때마다 내 차를 세차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돈까지 벌 수 있고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이제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이다 보니까 상하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제가 하는 일만큼 저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을 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이게 장점이 아닌가. 반대로 이 일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쨌거나 이제 사업자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 그런 게 아무래도. 회사 관둔다고 하셨을 때 동료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반응이 좀 어땠나요? 근데 가족들은 제가 세차를 워낙 오랫동안 좋아해왔어서 알아서 잘하겠거니 약간 그런 반응이었고 회사에서는 지금 이 시국에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약간 그런 반응 안전하게 회사 월급 받으면서 다녀라 그런 반응이었는데 내가 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시국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코로나 그 이전부터 경제의 그런 시국은 항상 좋았던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외부 세차 과정은 다 끝났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코팅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물이 막 퍼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해주면은 물이 막 맺히는 게 보일 거고 깔끔하게 코팅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기를 바로 안 닦고 에어로 한번 부는 이유가 있나요? 물이 겉에만 묻어있는 게 아니라 틈새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물기 닦아내는 드라잉이 끝나고 나서도 틈새에서 물기가 흘러내리면 두세 번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로 먼저 불고 타월로 닦아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물기를 닦을 때 문대듯이 하지 않고 펼쳐서 쓸어내듯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타월로 물기를 닦아낼 때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막 돌리거나 비비면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차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펼쳐서 살살 이렇게 흡수하면서 닦아내는 방식이 물기를 제거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이 새로 생긴 게 2021년이었는데 제가 여기를 세차를 하러 고객으로 왔었는데 세차장을 해보고 싶다의 막연한 그런 생각에서 이 매장을 이제 보면서 아 여기서 하고 싶다. 그래서 매물로 올라와서 바로 전화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은 좀 줄었죠. 아무래도.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 이렇게 쉬니까 지금은 셀프 세차장이 있어서 일요일을 지금 휴무로 지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3달, 4달 동안 쉰 적이 없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수익이 저를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금융치료를. 많이 벌어다 주니까 또 뭐 저를 더 이상 안 찾는 것 같아요. 이제 외부 세차는 다 끝났고 아까 안 했던 이제 실내 닦아내는 세차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저렇게 목도리를 씌워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물기 제거를 하고 나면은 틈새에서 물기가 이제 흘러내리는 게 있는데 특히 심한 데가 여기 사이드 미러 이쪽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 드리는 차원에서 타월로 감아서 이렇게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물기가 덜 흘러내리기도 하지만은 손님이 와서 봤을 때 물기가 흘러내리고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걸 이제 어필하는 효과도 있고.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 제품은 실내 세정제인데 세정하고 코팅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시트, 도어,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대부분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내 세차로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간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내 세정과 코팅 동시에 되는 제품인데 이렇게 반 정도 닦아보고 차이가 나죠. 광택이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를 만져보시면은 여기가 되게 미끌미끌하고 좀 부들부들할 거예요. 그러네요. 촉감이 다르네. 네, 타월에 뿌려서 간단하게 닦는 건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세차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편한 거를 먼저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한두 시간 이상 막 걸리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기 때문에 처음 딱 해보시고 세차를 접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타이어 이제 코팅 드레싱을 해주는 겁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갈변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갈색으로 좀 뿌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감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발이 깨끗해야 사람이 깨끗해 보이듯이 타이어도 이렇게 반짝반짝해야 차도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세차. 몇 시간 정도 걸렸나요? 지금 평소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세차하면은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보통 걸립니다. 제가 쭉 따라다니면서 오늘 차시가 촬영을 했는데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생각만 하다가 세차 일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급여나 일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모험을 큰돈 들여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거에 후회 없도록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렇게 저처럼 직장을 다니다가 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저의 모습이 용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도 세차장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 한다면 추천하실 수 있으신가요? 세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세차를 정말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덜 되는 부분에서도 수익이 더 크게 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세차는 진짜 본인이 좋아해야 가능한 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게러지 1983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83 디테일이라는 세차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좋은 팁 같은 것도 공유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